안녕하세요. 엑셀부터 구글까지 엑스고입니다. 지난 영상까지는 vlookup이라는 함수와 그 함수와 같이 쓰면 좋은 함수 안에 함수를 넣는 중첩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무와 관련된 함수를 다뤄보려고 해요. 대표적인 게 데이터를 모아서 개수를 세거나 합계를 구하거나 하는 집계 함수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게 되면 그 중에서도 카운트류, 세는 함수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실 거고요. 숫자와 문자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끝으로 크다, 작다와 같은 엑셀의 연산자들에 대한 이해도도 확실히 가져가실 수 있게 강의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cel to Google, XGO. 네, 엑셀은 결국엔 집계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계라는 거는 사실 사전적 의미만 봤을 때는 모아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엑셀을 쓰는 이유랑 굉장히 비슷하죠. 데이터 분석, 정리라고도 말을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매출 데이터를 놓고 조직별로 아니면 제품별로 아니면 거래처별로 매출을 다 더하죠. 아니면 목표 대비 달성률을 구하거나 전달보다 이번 달의 매출이 올랐냐 내렸냐, 얼마나 올랐냐 얼마나 내려갔냐, 그런 것들을 하면서 보통 엑셀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RP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그 많은 데이터들을 의미 있게 정리를 하죠. 그 의미 있게 정리하는 걸 정보라고 부르고요. 이 정보를 전달하는 그것을 보고 회의,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한 지점, 강원 지점의 주문서 전체를 화면에 띄워놓고 이걸 갖고 회의를 하거나 하진 않죠. 흔한 일은 아니죠. 강원 지점의 매출을 다 더해서 1.2억에서 이번 달 2억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거나 회의들을 많이는 하곤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팀장님들이나 위에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초가 늘었어? 라고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추가적으로 어떠한 평가 지표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죠. 추가적인 정보,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래처 수에 비례해서 매출이 올라갔다, 이상적인 영업 활동이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거래처 수가 그대로라면, 다음 달 주문을 미리 땡겨서 한 경우라면 사실 바람직한 판매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추가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다른 집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 만큼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세는 함수, count A, count if,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모두 무언가를 세는 함수입니다. 차이점은 세는 무언가가 어떤 것을 세는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count는 숫자만 세고요. count A는 숫자, 문자, 수식 다 셉니다. count if는 내가 원하는 것만 세요. 이것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숫자와 문자가 갑자기 왜 나올까요? 엑셀에는 두 가지 데이터 타입이 존재합니다. 숫자와 문자인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숫자 1, 2, 3, 4, 5, 문자 ABC, 가나다, 그 분류가 맞습니다. 숫자와 문자의 가장 큰 차이, 엑셀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연산이 가능하다, 연산이 불가능하다인데요. 더하기 1이 가능하면 숫자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더하기 1이 안 되는 경우에는 문자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류 방법이 날짜겠죠. 2025년 1월 1일에다가 1을 더해주게 되면 엑셀에서는 1월 2일이 바로 나옵니다. 더하기 1이 가능하기 때문에 날짜도 숫자형이다 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굳이 이거를 분류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중간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된 숫자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건 다 숫자입니다. 누가 봐도 숫자가 되어 있는데 얘를 문자형으로 저장한 거예요. 이런 경우 문제가 돼요. 왜냐면 숫자 1과 문자 1을 엑셀에서는 다르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숫자 111과 문자 112를 다르게 봐요. 여기서 보면 vlookup이 안 돌아가게 됩니다. 112를 찾아라고 했으면 vlookup, 버티컬 룩업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찾다가 111이네 하고 문자를 가져와야 되는데 내가 찾는 숫자 11이 아니야, 숫자 아니야, 드디어 찾았다 하고 여기에 있는 숫자를 가져오게 돼요. 의도한 대로 값을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잖아요. 이게 함수 형태로 들어가 있을 때는 이 표시마저도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1, 2,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함수를 써서
왼쪽에 있는 두 개를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12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vlookup을 해볼게요. F5를 DY에서 찾아와 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같거든요. 근데 vlookup에서 오류가 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12하고 숫자 12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얘를 가져와요. 즉 얘와 얘는 다르다라고 엑셀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차이가 하나 보이죠. 여기에 있는 12는 왼쪽에 붙어 있고요, 밑에 있는 12는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딱 보이시죠? 엑셀에서는 문자, 숫자 우린 다르게 볼 거야, 사용하시는 분도 알고 계세요 라는 의미에서 문자는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붙이고요, 숫자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붙입니다. 지금 보시면 숫자들은 다 오른쪽에 붙어 있죠. 문자들은 다 왼쪽에 붙어 있습니다. 얘가 문자화된 숫자라고 봐주시면 돼요. 얘를 갑복사를 하게 되면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된 숫자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바꾸는 방법은 연산을 해주면 돼요. 더하기 0이라든지 곱하기 1이라든지 이렇게 연산을 해주게 되면은 숫자로 바꿔줍니다. 정렬 방식이 바뀌었죠. 이거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함수를 썼을 때 얘는 무조건 문자를 반환한다, 이걸 외우시기보다는 차라리 왜 내가 쓴 함수는 숫자인데 왼쪽으로 붙지? 아, 그때 누군가가 무조건 이런 함수는 문자를 뱉는다고 했었어, 문자용으로 데이터를 준다고 했었어, 그건가 보다 하고 인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표적인 함수들을 여기다 정리는 해놨지만 이걸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왼쪽에 붙고 오른쪽에 붙고 그리고 이거 차이를 엑셀은 구분한다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은 학습법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숫자와 문자가 있고요, 이 중간 형태인 문자 형식으로 저장된 숫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지하기보다는 숫자는 오른쪽으로 붙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하다, 이걸로 알고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문자는 왼쪽 정렬을 하고요, 왼쪽 정렬이 되어 있고요, AND 기호로 이 둘을 엮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라는 두 글자가 각각 입력되어 있으면 우리 AND 나라로 합칠 수가 있다. 이게 문자와 숫자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화된 숫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보통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받으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엑셀에서도 알고 있어요. 이거 숫자밖에 없는데 문자로 넘어왔어, 이거 바꿀까? 라고 물어봐요. 이거 숫자로 변환 눌러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되게 오래 걸려요. 하나만 바꿀 때는 금방 하는데 데이터 열 전체를 바꿀 때는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많이 쓰시는 방법이 그 텍스트 나누기를 이용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열이 여러 개라면 열의 개수만큼 그 작업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빠르게 한 번에 바꾸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저도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직접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다운 받아 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들을 다 숫자로 바꾸려고 해요. 숫자로 바꿀 때는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 마침을 눌러주면 숫자만 입력된 것들은 숫자로 자동적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거를 한 번, 두 번, 많을 때는 반복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아무 곳에나 1을 입력하고요, 얘를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체를 선택하고 우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오셔서 값 1이니까 곱하기 1을 한다고 그 값이 바뀌진 않죠. 이렇게 값복사와 곱하기를 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한 번에 가장 빠르게 변환이 됩니다.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네, 문자로 된 숫자를 숫자로 바꿀 때는 연산을 해주면 되고요, 많은 범위에 한 번에 빠르게 하고 싶을 때는 이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값복사와 곱하기 0일 경우에는 더하기 체크해 주시면 내용 변화 없이 숫자형으로만 바꿔주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카운트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카운트라는 함수는 보통 범위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는 숫자만 세고요, 카운트 A는 문자, 숫자, 수식, 이 수식이 만약에 오류다 그것까지도 셉니다. 저는 정의하기를 비어있지 않은 셀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카운트 if에서는 드디어 범위 말고도 다른 게 하나 더 들어가요. 그게 조건인데, 내가 넣은 범위에서 내가 넣은 조건이 일치하는 것만 세줘라는 기능을 하는 함수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함수는
엑셀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떠요. 값들을 넣어주면 이 값들 중에서 숫자의 개수를 세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운트하고 1, 2, 문자, 3, 4 이렇게 쓰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1, 2, 3, 4 4개니까 뭐 4가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쓰기보다는 카운트에 그냥 범위를 집어넣어요. 대부분 그 범위 안에 입력된 값이 숫자냐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카운트 함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문자화된 숫자는 세지 않습니다. 포함시키지 않아요. 숫자형으로 되어 있는 숫자만 세서 돌려준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운트 A도 마찬가지 형태인데요. 저는 이제 이름을 이렇게 봤거든요. 카운트, 센다, A가 올의 약자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센다. 카운트 A열 전체를 넣으면 A열에 있는 모든 숫자, 문자, 수식, 오류 다 셉니다. 즉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함수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인 것 같은데요. 카운트 if 함수입니다. 카운트 if는 수식을 입력할 때 레인지를 입력하라고 나오고요. 뒤에 크리테리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걸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판단이나 결정을 위한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편하게 조건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if는 카운트 if 센다 조건 만약에 내가 넣은 조건이면 세 해서 카운트 if라는 이름이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넣은 범위 레인지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 일치해 그럼 걔만 세서 알려줘. 예를 들어서 카운트 if A열 전체를 넣고요. 사과라고 하면 A열 전체에서 값이 사과인 셀의 개수만 세서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엑셀 화면 보고 실제로 한번 저희가 써보면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서 이번 시간에는 숨겨놓고요. 네, 여기 카운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카운트 A열 전체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4,000개가 나와요. 실제로 데이터가 4,000개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카운트 A를 입력하면요 4,001이 나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A열에는 날짜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날짜도 숫자로 분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카운트는 숫자만 세기 때문에 이 4,000개를 반영한 거고요. 카운트 A는 숫자, 문자, 수식 다 센다고 말씀드렸죠. 카운트 A는 요 날짜, 요 제목까지 세서 하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카운트 if 같은 경우는요. 카운트 if 하면 레인지와 크리테리아를 넣으라고 나오는데 여기 지역이 B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B 여기에 M9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B열에서 값이 강원특별자치도인 거를 세서 알려주게 됩니다. 네, 총 59개가 있고요. 이 수식을 채워주게 되면 각각 지역이 몇 개가 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얘를 다 더하면 당연히 4,000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저는 카운트 A 함수를 어떻게 많이 사용하냐면 이렇게 조건별로 데이터를 정리했을 때 합계를 구하고요. 카운트 A로 전체 데이터에서 하나를 뺀 거, 요 제목을 뺀 거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같은지를 봐요. 당연히 같잖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여기다 스페이스를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안 맞아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카운트 A로 전체 모수를 확인하는 거. 카운트 A를 검증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명으로 데이터를 세봤는데요. 카운트 if의 조건에는요. 사과와 같은 값뿐만 아니라 범위 조건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범위 조건이라는 건 10보다 큰 거, 10보다 작은 거, 10보다 같거나 큰 거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건 연산자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지 크다 작다라는 그 기호 그것만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것과 값을 AND 기호로 엮어서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입력할 경우에는요. A열에서 값이 10보다 크거나 같은 셀의 개수만 세서 알려주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문자 형태로 따옴표로 감싸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빼고는 주의할 점이 따로 없으실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조건 연산자를 제가 한번 다 써봤는데요. 작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같다,
요거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르다. 그래서 요 기호와 함께 어떤 값을 넣으면 10이 아닌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강원특별자치도를 넣었었죠. 여기서 다르다 하고 AND로 요 값을 이어주게 되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아닌 것만 세서 알려주게 됩니다. 숫자가 굉장히 커졌죠. 비어있는 셀들도 강원특별자치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숫자가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네, 다르다라는 조건도 있다. 반드시 쓸 순간이 와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문자로 써주죠. 방금 보여드렸듯이 연산자, 내가 원하는 연산자와 AND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이어붙이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조건이 만약에 2개 이상이라면 B열이 경기도이면서 D열이 센서뷰인 거, B열이 경기도이면서 C열이 수원시인 거, 이런 것들을 세고 싶을 때는 카운트 센다, if 조건이 여러 개죠. 그래서 복수 형태 if에다가 s를 붙인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unt ifs 함수 이름이 살짝 다른데 이렇게 범위 조건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이걸 해석해보면 count ifs B열이 경기도이면서 D열이 센서뷰인 것만 셀 거구나를 알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범위 조건 늘어나게 되면은 가끔씩 이제 내가 어디를 입력해야 되나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의 팁을 드리면 여기 이렇게 굵은 글씨 볼드 처리가 된 곳이 내가 현재 커서가 위치한 곳입니다. 즉 엑셀이 볼드를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레인지 범위를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콤마를 찍으면 이 볼드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얘를 내비게이션 삼아서 내가 지금 어떤 값을 입력해야 된다 알고 계시면 입력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count if 이렇게 하고요. B에서 작다 5보다 작은 거 하면 4가 나오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5라고 입력하고요. count ifs B 작다 AND 요 셀을 입력해 볼게요. 결국에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데이터들이 입력돼 있다고 했을 때 한 번에 채워서 작업을 한 번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수정하면 연동된 수식도 함께 바뀐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자 형태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연결된 형태로 많이 저는 쓰고 있어요. 조건을 한번 더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B열이 D5 3보다 작으면서 A열이 경기도인 거는 하나밖에 없죠? 네, 1이 나오게 됩니다. 얘를 채우게 되면 1, 1, 1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2가 나왔어요. 경기도가 2개 있어서 그렇습니다. B열이 10보다 작으면서 그 중에 A열이 경기도인 거를 세서 2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복수로도 쓸 수 있고요. 복수로 쓸 때는 조건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if 뒤에다가 s를 붙인다. 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능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숫자 범위가 이렇게 있으면 10보다 큰 거, 10보다 작은 거 말고 10보다는 큰데 20보다는 작은 거, 네, 이렇게 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런 형태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어떠한 범위에서 10보다 크고 그리고 그 범위가 20보다 작은 거, 하나의 범위에 동시 조건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간별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같이 엑셀 데이터를 보면서 이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시트에 있는 거를 스크린샷을 찍어놨고요. 출고가를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최소값이 얼마인지 최대값이 얼마인지는 구해놨어요. 그래서 10만원짜리 구간을 구성해놨고요. 카운트 if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카운트 ifs 하고 로우 시트에 출고가 열이 크거나 같아야 돼요. 뭐랑 여기 있는 값이랑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일단 세봐 하면 전체 데이터인 4,000개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건 로우 시트에 아까 J열에 작아야 돼.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 로우 시트의 J열에 0보다 크거나 같고 동시에 10만보다는 작은 데이터의 개수만 세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내리면 각 구간별로 데이터의 개수를 세서 알려주게 돼요. 근데 지금 딱 보면 잘못됐죠. 제가 세운 구간이 너무 넓어요. 여기에 대부분의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긴 사실상 뭐 큰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구성해 놨냐면 여기에 넣은 값을 기준으로 수식으로 다 입력을 해놨어요. 10만 원이고 여기는 여기다가 10만 원을 한 번 더 더해. 근데 얘는 고정이에요. 그러면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0만 원은 내 위에 있는 거에다가 맨 위에 값을 한 번 더 더해. 입력한 값을 기준으로 점점 커지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은 여기 있는 최대값에다가 1을 더하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있는 값은요 오른쪽 위에 있는 값들을 다 가져오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얘를 바꾸면 여기 있는 그 숫자들이 다 바뀌게 되겠죠. 얘를 5만 원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분포가 바뀌게 되죠. 자, 카운트 A로 로우 시트 전체 데이터 제목행은 하나 빼줘. 출고가 얘는 하나 덜 셀 거야 라고 하면은 전체 데이터 개수가 나오죠. 얘와 얘를 비교해 보면서 데이터의 분포를 알 수가 있죠. 50% 정도가 지금 두 개의 구간에 있으니까 이것도 좀 크구나. 그럼 얘를 2만 원으로 바꾸면요 뭔가 좀 이제 그럴싸한 분포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간별로 데이터를 세는 방법, 그리고 제가 쓰는 이렇게 구간을 한 번에 바꾸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마케팅에서 근무할 때 이 기능은 정말 많이 썼었고요. 누군가에게는 이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조금 길더라도 이 표를 구성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카운트는 숫자만 셉니다. 카운트 A는 비어있지 않은 셀, 즉 다 셉니다. 그래서 카운트와 카운트 A에는 범위를 집어넣고요. 카운트 if에는 내가 원하는 조건만 셀 거기 때문에 범위와 조건을 넣습니다. 내가 넣은 범위와 내가 넣은 조건이 일치한다. 그 셀만 세서 개수를 알려줍니다. 여기에 넣는 조건에는 사과, 경기도 같은 값도 되지만 10보다 크다 같은 범위 조건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여러 개 카운트 if 조건에다가 s를 붙여서 카운트 ifs를 통해서 여러 개의 범위와 조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AND 조건으로 센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범위에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10보다 크면서 20보다 작은 거, 이렇게 구간 데이터를 셀 때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오늘은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세는 카운트류의 함수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건이 맞는 것만 다 더하는 셀의 합계를 구하는 SUMIFS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상으로 엑스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